관절염 통증은 진짜 온몸과 일상을 마비시키는 고통이었습니다. 상상하기 힘들 정도.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양쪽 무릎이 너무 붓고 굉장히 예리한 바늘이 무릎을 콕콕콕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지더라고요. 양발을 바닥에 내딛기만 해도 악소리가 날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양쪽 무릎에 물이 꽉 찼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랐죠. 무릎에 염증이 생기면서 활액막에서 관절액을 과하게 분비하고 그러면서 관절 주변이 팽창된 거래요. 쉽게 말해서 관절액이 폭주하면서 무릎이 마비된 거죠. 세상에.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한쪽도 아니고 양쪽 무릎에 물 차는 경우가 정말 드물다고 한숨을 푹 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도 20대. 20대예요? 그래서 염증이라는 게 한 곳에만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허리 디스크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관절이 쑤시고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진통제, 소염제 먹고 그냥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위랑 간이 다 망가져 있어요. 관절염에 좋다는 도가니탕, 뭐 닭발, 흑염소도 먹어봤어요. 얼마나 절실하셨겠어요. 그쵸, 그쵸. 정말로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전 다 효과를 못 봤어요. 단순히 움직일 수 없다는 문제가 아니라 점점 안 아픈 무릎으로 마음껏 뛰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나 멀쩡한 다리로 다시 뛰고 싶다. 이 간절함이 저를 바꾼 몸소리 같아요. 그래서 방법부터 바꿨습니다. 진짜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내 증상 체험에 맞는 치료법과 운동을 바꿔가면서 직접 실험을 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미국을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는 재활치료의 일종으로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스피닝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스피닝을 하면 허벅지 근육도 키우고 체중 관리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접근법을 바꾼 덕분에 무릎 관절이 점점 나아졌습니다. 대단하시다. 뛰어도 멀쩡하고 오토바이를 즐길 정도로요. 와. 그런데 인생이 참 아이러니해요. 관절염을 잘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항상 관절 걱정만 하고 있어요. 왜 걱정을 하시지? 우리 아들 야구 연습하는 훈련장이에요. 이야, 운동선수예요? 저보다 더 걱정이 되죠. 아들이기도 하고 야구 선수를 계속 해야 되니까. 짜투리 시간에 또 스트레칭을 하시나요? 우리 아들 운동하는 시간이 거의 한두 시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 항상 이렇게 풀고 있어요. 이야, 습관화 되셨네. 틈틈이 건강 관리를. 이 동작은 허벅지 안쪽이 스트레칭 되게끔 도와주는 운동이에요. 허리에 손을 올리고 좌우로 무게중심을 옮기면서 허벅지 안쪽 근육의 당김을 느끼면서 스트레칭 해주셔야 돼요. 지금 스트레칭 되게 바른 자세로 잘하고 잘하고 계시는 계세요. 건가요? 허벅지 안쪽 와. 근육 특히. 동아리 근육 키우기 저 운동 좋잖아요. 탁월합니다.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해주세요. 혈액순환을 도우면서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너무 좋네요. 무릎 아프실 때 관절에는 이 종아리 근육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야, 그래서 관절 걱정을 하시는구나. 아들을 야구 선수로 키우다 보니 아직도 관절 걱정을 놓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운명인가 보다 체념하며 사는데요. 대신 관절 걱정을 그나마 덜고 제 마음의 평안까지 찾아준 게 있어요. 무릎 관절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돼서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뭔지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어. 저긴 어딘가요? 네, 집이 아닌데, 그렇죠? 제 집무실이고 주로 저기서 집보다도 더 많이 생활을 해요.
뭔가 채소와 닭가슴살 같은 것들이 야채 곁들인 닭가슴살 샐러드예요. 무릎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은 라이트하게 먹고 있어요. 참치 쌈장이에요. 참치 쌈장. 저거 밥도둑인데. 아, 양파를 넣어서 염도 조절해서 쌈장 만들고 있어요. 야. 어, 신기하다. 참치가 들어있는구나. 달걀에 닭가슴살에 채소에 진짜 건강하게 드신다. 쌈장 이거 쌈장. 무릎 아프다 그랬잖아 이번 시합 때. 무릎도 많이 괜찮아. 그래? 엄마 무릎에 물 찼잖아 전에. 많이 아팠어요. 무릎 붙어서. 그럼 쑤시지 엄청나지. 많이 뭐. 와. 스윗해. 효자다 효자. 야. 밥 맛있게 잘 먹었지? 엄마는 밥 다 먹어가지고 먹어야 돼. 이게 뭐지? 사탕? 아, 뭐예요? 이거 콘드로이친. 그렇죠. 역시 관절에는 관절엔 콘드로이친이죠. 제 관절 건강을 위해서 꼬박꼬박 챙기는 게 바로 저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입니다. 관절염을 회복하는데 콘드로이친 도움도 많이 받았고 이게 연골 성분 중 하나라 평소에 관절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고 있어요. 관절염을 극복해 보니까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게 생기더라고요. 나이 들었어도 관절염이 심해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내 몸은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저처럼 무릎 관절 잘 관리하셔서 탄탄한 무릎으로 탄탄한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아, 우리 성미진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아드님 기다리시면서 그 순간에도 스트레칭, 나를 돌보는 그 스트레칭을 잊지 않는 생활화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섭취였던 거고요. 그렇죠. 아, 역시 좋은 몸을 가지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습관과 네. 노력. 저도 몸소리 텔러님처럼 이 도가니탕, 닭발, 흑염소, 장어 같은 음식이 관절에 좋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뱀도 잡아먹고 왜 이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마치 정설처럼 믿고 섭취하게 된 걸까요? 뱀이나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굉장히 잘 유연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기를 마치 뭐 샤머니즘처럼 내가 흡수하고 싶은 느낌이 아니었을까. 비슷한 것이 도가니탕 와, 같은 경우는 도가니잖아요. 연골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연골이 손상이 된다면 내가 지금 먹은 다른 연골이 바로 그 자리에 콕 하고 박혀서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몸소리 텔러분이 드셨다는 도가니탕에도 실제로 무릎 연골 보호에 도움을 주는 콘드로이친이 있어요. 그 콘드로이친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연골을 구성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연골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 콘드로이친의 경우에도 함량이 미미해요. 기본적으로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흡수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망가진 연골이 재생되는 거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이걸로 이제 통증이 줄어드는 걸 기대하는 거는 사실 운동하기 싫은 사람들이 먹는 걸로 쉽게 해결하려는 저 같은 마음. 아까 우리 몸소리 여러분께서 그래서 내가 접근했던 게 여러 가지 낭설 이런 거 다 버리고 과학적으로 콘드로이친을 섭취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콘드로이친이라는 게 현정 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콘드로이친이 뭡니까 이게? 콘드로이친 어원은 콘드로스라고 하는 그리스어로요. 연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다음에 직접적이네요. 그렇죠. 인이라는 것은 또는 물질 또는 성분을 뜻하고 있고요. 즉 콘드로이친이라고 하는 것은 연골에서 유래된 물질, 성분이라는 뜻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엄마들이 얘들한테 뭔가 먹이고 싶을 때, 먹일 때 화학 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음식들, 천연 성분, 자연에서 유래된 성분들을 그런 것들 찾아야지 좀 안심이 되는 거잖아요. 뿌듯하죠. 네. 그래서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콘드로이친도 생체에서 유래된 물질이라 부담이 없고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콘드로이친은요, 활액의 기능을 도와서 연골에 꼭 필요한 성분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고요. 연골에 탁 잘 달라붙도록 접착제 역할도 해주기도 합니다. 이야, 아니 근데 그 연골에서 왔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섭취도 되는 건 알겠는데요. 설마 사람 관절에서 직접 뽑는 거 아니에요? 설마요? 건강한 사람의 활액을 쭉 뽑아서 자연에서 왔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네. 사실 이 부분은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 유래는 아니고요. 대신에 가장 사람 연골과 구조적으로 가장 유사한 동물의 연골에서 추출한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철갑상어에서 얻어낸 콘드로이친 그 주인공. 철갑상어? 철갑상어. 네. 철갑상어라는 생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자면 선사시대 공룡과 함께 나타나서 공룡은 멸종했으나 이 철갑상어는 계속적으로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변화하는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렇죠. 아주 오래된 살아있는 화석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살아남아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부를 정도가 된 거고요. 그만큼 생명력이 어마어마하고 수명도 굉장히 깁니다. 무려 150살 정도, 150년을 산다고 하고요. 근데 집중할 포인트는 뭐냐면 철갑상어도 마찬가지로 연골이 재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연골로 관절염 없이 150년을 살게 되는데 사람도 이제 40이 되면 관절이 좀 삐그덕거리기 시작하고 이제 소와 같은 포유류 같은 경우에도 관절염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150년을 살아도 관절염에 걸리지 않는 철갑상어 연골이 마침 안성맞춤 사람이랑 구조적으로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행스럽고 희망적이며 철갑상어가 멸종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사람을 위해서였을까? 우리의 고마워. 관절을 위해.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독실님의 이 철갑상어 이야기에 과학적 근거를 좀 더 더해드리자면 첫 번째 이 철갑상어가 가진 이 타고난 생존력이 우리 연골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이 연구 결과를 조사해봤는데요. 이 철갑상어의 콘드로이친은 우리 무릎 연골 세포의 생존력을 무려 3배가량 증가시켜준다 그래요. 와. 이 관절염으로 인해 분비되는 염증성 물질을 약 40% 정도 줄여준다고 하고요. 덕분에 연골 세포의 사멸을 막아내므로써 이 연골과 관절을 건강하게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야, 철갑상어 그 연골이 사람 연골 세포랑 되게 비슷하대. 그러면 그래? 네가 봤어?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그 연구 결과를 분명히 엑소쌤이 준비를 했을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이 화면에 사람 연골 속 아미노산 구성과 이 철갑상어 연골 속 아미노산 구성을 비교한 표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처럼 두 연골의 유사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인체 내 흡수율과 생체 적합성도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 연골에 더 잘 흡수되고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그저 사람의 연골이랑 굉장히 유사하다. 그 콘드로이친이 유사한 콘드로이친이라고 해서 사람한테 좋은 거 아니냐. 이것도 물론 괜찮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자면 콘드로이친의 주요 성분에 집중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S4형, CX6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주목해야 할 유형이 어떤 거냐? 다른 동물 속에 있는 콘드로이친 비율과 비교했을 때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에는 특별히 다른 동물보다 CS6형이 도드라지게 많아요. 근데 CS4, CS6형이요? 용어가 좀 너무 어려운데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콘드로이친은 우리 몸에 있을 때 그냥 콘드로이친인 것이 아니라 황산염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드로이친 황산염, 그래서 콘드로이친 설페이트라고 하기 때문에 CS인 거예요. 근데 CS가 숫자가 뒤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4, 6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황산염이 그 콘드로이친의 몇 번째 탄소에 붙어 있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탄소에 붙어 있으면 CS4인 거고, 여섯 번째 탄소에 붙어 있으면 CS6, CS6이 오메가처럼. 된 거. 맞습니다. 오메가처럼. 야. 그래서 콘드로이친의 기능 대부분이 사실 4형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6형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연골 표면에 분포가 돼 있어서 탄력성과 유연성을 지켜주는 핵심적인 역할이 우리가 콘드로이친을 먹는 이유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콘드로이친은 콘드로이친 6형인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성인의 연골을 분석을 해봤더니 그 연골에 있는 90%의 콘드로이친 6형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 관절염이 진행되게 되면 그 육형의 비율이 떨어지게 되고 사형의 비율이 높아져요. 그럼 우리가 기왕에 먹는다면 사형을 먹는 게 좋을까요? 육형을 먹는 게 좋을까요? 육형을 먹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나중에라도 사형인가 육형인가 이게 헷갈리실 때는 요즘에 육각형 인간이 완벽한 인간형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육각이 좋은 거요. 육각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헷갈려서 사각형이 좋은 거 육각이요. 아닌가? 이렇게. 육각이에요, 네. 육각형. 또 여기서 연령대를 분석해본 결과를 보시면 콘드로이친 육형 함량을 보더라도요. 네. 20대에서 70대로 갈수록 점점 육형이 줄어드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이 실제 수치를 비교했을 때 약 48%나 감소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형과 육형이 동일하게 감소되는 게 아니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뿐만 아니고요. 관절염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콘드로이친 육형의 감소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관절염 1개 환자에게는 111.2ml의 CS6형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관절염 4기의 환자 연구에서는 44.8ml로 약 60%나 줄어든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결국 나이가 들수록 관절염의 위험이 높아지는 건 연골 속의 콘드로이친의 CS6형의 자연 감소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죠. 또한 이런 콘드로이친 자체가 섭취를 했을 때 관절에서 이 느껴지는 통증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런 가설을 설정하고 진행된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 관절 통증이 있는 45세 이상 환자 127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콘드로이친을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42일 만에 이 관절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또 3개월 이상 섭취한 경우 관절 통증이 45% 감소했다는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저분자 철갑상어 콘드로이친도 섭취할 때 당연히 주의사항이 있겠죠. 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네. 저희 방송을 보면서 저것만 먹으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관절염을 앓는 분들은 당연히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또 알레르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시기 전에 먼저 체크를 한번 하시는 것이 더 좋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